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우락 수질의 강사 고경미입니다. 자, 요번 시간 우리 지금 2025년 대비로 해서 여러분 1차 필기 보시고 합격하셨죠?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실기를 준비를 하시는데 그 실기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시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우락에서는 어떤 이제 커리큘럼으로 이제 또 나가게 되는지 요거를 한번 우리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 방법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주관식 필답형 실험 없죠? 주관식 필답형 100% 이제 필기 시험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배점은 이제 4점에서 8점이고요. 전부 다 보통 보면은 개론과 방지 기술 부분에서 대부분 나오고요. 일부 상하수도 계획 그리고 일부 법규와 공정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좀 봤을 때 무게추가 개론과 방지 기술 부분에 이제 치우쳐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사랑 산업기사 전부 다 문항수는 18문제 출제가 되고 시간은 산업기사가 30분 좀 모자릅니다. 그리고 총 배점은 전부 다 100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합격 점수는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시험이 출제가 됐는지를 볼게요. 유형별로 보면은 자, 지금 최신 3개년 이제 기출문제를 봤는데 자, 계산형과 서술형이 있습니다. 이 계산형 문제는 말 그대로 계산하는 문제, 서술형은 내가 암기해서 혹은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적는 거죠. 내용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봤더니 좀 비슷하죠. 출제 문제 수가 24년도에도 10문제에서 12문제, 비슷하게 나와요. 2년에서. 그러니까 10문제에서 12문제 사이. 서술형도 그래서 6문제에서 8문제 사이 이렇게 나오고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산형이 10문제에서 이제 13문제, 16문제 나왔는데, 자, 24년도에는 1, 2, 3회가 있잖아요. 그게 12문제, 13문제, 1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한 12문제 정도 선에서 나오는구나. 그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비중이 그래서 24년도에는 계산형이 많아지니까 서술형 비중이 좀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보면 그래서 지금 유형별로 출제 비율이 다 비슷하죠. 예년 보면은 계산형과 서술형 비율이 이제 한 3대2 정도, 그죠? 뭐 65%, 35%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계산형과 서술형 복합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꾸준히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새로 나오는 유형, 신유형 문제가 있죠. 그 신유형 문제가 보니까는 지금 22년, 23년에 신유형 문제가 한두 문제 나왔는데 24년에 보니까 지금 한 해당 3문제, 4문제, 5문제가 지금 출제가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신유형 문제의 비중이 늘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기존 출제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출제 유형이라는 거는 기존 출제된 거에서 숫자만 바뀐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존 기출문제를 보면은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얻기가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 맞추셔야 돼요. 그죠? 서술형, 계산형 할 거 없이 이 부분을 여러분 웬만하면 맞추시고 그다음 신유형 문제를 보면은 특히나 24년도에 그죠? 신유형 문제 비중이 증가했는데 특히나 계산형의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어떤 문제가 그러면 신유형에서 나오냐? 기존 기출문제를 원래 다른 문제 한 문제였는데 그게 합쳐져서 짬뽕해서 한 문제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기출문제를 조건을 바꿔서 응용한 문제가 있고요. 변형한 문제. 그 다음에 설계 문제, 문제 해결 문제 이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형 문제가 요 정도 선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신유형 문제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완전히 서술형에서 새로운 용어라든가 새로운 공식으로 푸는 거 이거는 여러분 우리 힘들 수 있겠죠. 그럼 어떤 거? 기존 기출문제를 알면 편집 문제는 당연히 맞출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기존 기출문제, 응용 문제 이거 우리 맞춰야죠. 그죠?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서 어떤 조건이 바뀌었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이제 그 원리를 이제 변형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거 응용 문제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 설계 문제, 문제 해결 문제는 기존 기출 문제 풀면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한테 습득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잡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 문제, 문제 해결 문제 어떤 게 나오냐 보면 요런 것들이에요. 반응조에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문제가 있다던가 어떤 뭐 오염 물질이 들어온다던가 이럴 때 발생한 문제가 뭐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혹은 반응조 순서 어떻게 맞춰야 될까? 혹은 어떤 문제 발생했을 때 해결 방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기존 기출문제 풀면서 내용 정리하면서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격을 할지 살펴볼게요. 자, 2025년으로 예상을 해서 이제 전략 우리 유형별로 봅니다.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출제 비중이 이제 65%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서술형보다 많죠. 그러니까 계산형을 뭐 할 수는 없어요?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형은 여러분 가져가셔야 되고 특히나 또 공부할 게 서술형보다는 범위가 좁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냐? 기존 기출 문제에서 이제 점수를 획득하는 거죠. 기존 기출 문제가 동일한 유형, 뭐 숫자만 바뀌어서 나오는 유형, 요거 여러분 보시고, 그다음에 신유형을 대비를 하는데 이거는 기존 기출에서 이제 변형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건을 바꿔서 변형한 문제, 그죠? 혹은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두 문제 따로따로 된 거를 하나로 합친 문제. 이거는 우리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기출문제랑 유사한 문제랑 비교해서 이제 신유형을 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제 비중이 좀 낮아요. 그리고 범위가 넓어요. 게다가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은 이거는 그냥 이해해서 그거를 서술로 풀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서술형에서 나올 거라고 하면은 어떤 게 나오냐? 뭐뭐가 뭐냐? 그러니까 용어에 관해서 어떤 현상에 관해서 정의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종류라던가 영양인자, 이것도 결국에는 영양인자도 종류 물어보는 거죠. 이런 단답형 문제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것도 정의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원인은 뭔가? 그 대책은 뭔가? 이런 것들 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범위가 넓고 어때요? 암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냐? 버릴 건 확실히 버립니다. 그러면 안 버릴 건 뭔데요? 빈출 문제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한 빈출 이제 기출 문제 적게는 30개에서 여러분 많게는 50개까지는 조금 여러분이 이거는 내가 준비해 가야지 하고 잘 나오는 걸 챙겨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를 줄 때 어떤 키워드가 이제 있어요. 그러면은 채점하시는 분들이 그 키워드가 이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로 이제 채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키워드 챙겨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버릴 건 확실히 버리고 챙겨야 될 거 요 두 가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신유형 문제 같은 거 특히나 새로운 용어라든가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내가 진짜 풀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어디서 계산형과 기존의 이제 이런 빈출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 점수를 획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어떤 게 빈출 토픽이냐 보면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서술형. 빈출 토픽 이런 거니까 이런 건 여러분 챙겨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합격주가 두 번째 이제 주관식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필기 이제 1차 필기에서 볼 때는 객관식으로 이제 문제 그냥 고르는 것만 익숙한데 이번에는 이제 답안 이제 주관식이다 보니까 답안 쓰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주관식 같은 경우는 객관식은 좀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면은 내가 답을 고를 수 있지만 주관식은 모르면은 그죠? 조금이라도 모르면 사실은 못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관식에서 답안 쓰는 연습 필요한데 특히나 우리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형과 서술형 나눠서 여러분 답안 쓰는 연습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일단 계산형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요. 구성이 문제풀이 정답입니다. 문제가 있고 나는 그 채점하시는 분은 정답만 볼 거예요. 그러면 채점 기준이 뭐냐면은 일단 정답부터 확인해서 정답이 맞으면 이제 맞고요. 정답이 틀리면 계산 문제는 부분 점수 없이 틀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이거 보세요. 문제 1차에서도 풀었던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풀이를 어떻게 하지? 자, 풀이 어떻게 했는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왜? 내가 풀이는요, 잘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정답을 어떻게 도출했는지 그 과정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문제 풀 때 우리 똑같은 이런 문제 풀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만 여러분 다 잘 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다. 그러면 부피 감소율, 고용물 함량, 그럼 TS1은 TS2니까 SL 1 빼기 함수율은 SL2 1 빼기 함수율 2. 자, 그러면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얼마 나왔어? 부피 감소율 얼마야? 썼죠? 그죠? 그러고 나서 정답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쓸 필요 없고 그냥 문제 보고 내가 정말로 필기 푸는 거와 동일하게 풀듯이 여러분 풀이 과정은 한마디로 어떤 거? 연습장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은요. 그리고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 이겁니다. 계산 과정에서는 중간에 나오는 값들 절대로 반올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 값이 V2가 지금 57.1428로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뒤에도 이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우리 보니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타나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되겠다. 57.1 4 쓴다든가 혹은 적당하게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쓰면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57.1429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중간 과정에서는 절대로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 그대로 계산기 나오는 그 숫자 그대로 써주시고요. 자, 어디까지 그러면은 써야 오차가 안 주냐? 그러면은 소수점 한 다섯째 자리까지는 써주는 게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계산기 사용하실 때 지금 바로 계산한 그 값이 앤서 값이잖아요. 그거 불러올 수 있죠. 그냥 앤서 누르면은 바로 방금 계산한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스토어 기능 이용하셔서 A랑 B 이런 데다가 문자에다가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럼 불러오기 해서 하시면은 이런 거 일일이 타이핑할 필요 없이 전부 다 불러올 수 있으니까 요거 계산기 기능 사용하는 게 여러분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정답이 지금 얼마 나왔어요? 0.42857, 그러니까 퍼센트로 하면 42.857이 나왔죠. 그럼 이제 정답을 적을 때 어떻게 하냐? 정답을 적을 때 바로 반올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올림 하면은 어떻게 반올림 하냐면 이렇게 반해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거든요. 반올림 할 때는 0에서 4까지 나오면 버리고 5에서 9 사이 나오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7은 5보다 큰 수니까 반올림한 42.86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문제에 보면은 이렇게 단위의 퍼센트가 있으면은요, 그냥 숫자만 적으셔도 돼요. 이렇게 42.86. 근데 단위가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단위를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42.86 이렇게 숫자만 적어도 상관없고,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이 단위를 좀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괄호라도 이렇게 쳐서 아니면 괄호 안 치고 그냥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퍼센트 써도 상관은 없으니까 단위를 유의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위에 맞춰서 정답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단위를 좀 주의해 주시고요. 혹은 그리고 값이 딱 떨어질 수 있어요. 그냥 결과값이 이렇게 소수점 뒤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1.5 이렇게 딱 떨어졌다. 그럼 정답은 그냥 1.5라고 적으시면 돼요. 꼭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으랬으니까 1.50 이렇게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1.5 이렇게 딱 떨어지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형 살펴봤고요. 그 다음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역시 문제가 나와요. 이 풀이는 여러분 연습장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초안 잡을 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건 정답을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질산화 반응과 탈지방 내 pH 변화를 쓰라고 했잖아요. 이런 문제는 한 단답형 문제이기 때문에 한 2점짜리 문제예요. 그러면은 질산화 과정에서 질산화 반응에서는 pH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러면은 감소 혹은 pH 감소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탈질 반응은 pH 증가하죠. 증가 혹은 pH 증가. 둘 중에 하나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 나오면 쉽게 이렇게 적지만 예를 들어서 질산화 반응에 관해서 설명하라. 탈질 반응에 관해서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정답을 적을 때 이제 역시 점수를 보는 게 좋습니다. 점수 배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뭐가 많냐? 조금 더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요. 왜냐? 채점 기준이 어떤 키워드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채점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보세요, 여러분. 채점자 입장에서는 되게 많은 시험을 보잖아요.
결과지를 보잖아요. 그 다음에 객관성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죠. 그래서 가이드라인, 채점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를 가이드라인으로 잡을까요? 제대로 썼냐, 그것도 중요하고, 키워드 어떤 거, 핵심 키워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거 가지고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예를 들어서 3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하나가 없다? 그러면은 감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있을 수 있고 감점수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 쓴 것도 감점이지만 틀리게 쓴 것도 감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아무거나 이렇게 써도 안 돼요. 그래서 틀린 답도 감점된다는 거 봐주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산화 반응이다 그러면 이제 풀이를 우리가 이건 연습장이라 그랬죠. 적을 때 질산화 반응은 일단 질소가 산화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질산화 과정에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로 변화하는 과정. 그죠? 질소가 변화하면서 질소가 산화되는 과정. 이렇게 쓰면은 사실은 맞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키워드가 될 거예요. 질소가 산화한다는 것도 키워드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게 작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점짜리 작성하는 거랑 3점짜리 혹은 4점짜리 혹은 5점짜리, 6점짜리 이런 거는 배점이 많으면 점수 배점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자세하게 적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연습을 하냐? 바로 이거 연습해야 되죠. 들어가는 키워드 뭐야? 뭘 넣어야 될까? 키워드 잡는 연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키워드를 가지고 그냥 이런 단순하게 정의 적는다던가 종류 적는 거는 암기한 대로 이제 서술하면 되고, 서술형 같은 거 있죠.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라. 뭐 문제점 뭐고 대책은 뭐고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해라. 이런 게 들어가면은 그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작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도 글씨가 그렇게 예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예쁘게 최소한 알아볼 수 있게는 여러분 글씨 쓰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거를 말로 푸는 거랑 아는 거를 글로 푸는 거랑 또 달라요. 그 다음 여러분 오랜만에 필기하시면은 필기 안 돼요, 여러분. 이것도 연습돼야죠. 해본 놈이 하지. 우리 요즘에는 특히나 스마트폰이라든가 그 다음에 컴퓨터 이제 노트북 많이 사용하니까 그죠? 이 손가락 누르는 거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이거 그냥 지면을 이제 지면에 마찰을 뚫고 이제 쓰는 거는 사실은 준비 안 돼 있는 경우 많죠. 그죠? 그래서 쓰는 연습 여러분 필요하고요.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키워드는 잡아두세요. 문제마다 연습하실 때 키워드는 잡아두시고 그 키워드로 이제 한마디로 문장을 만드는 살붙이는 연습 머릿속으로 이제 해보든가 아니면 녹음을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시간이 없다 그러면 타이핑해서 타이핑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니까 해서 이제 작성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험 치기 2주 전부터는 그래도 쓰는 연습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계산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쓰는 거 익숙해져야 쓰지. 그 다음에 여러분 쓰는 것도 몸을 써보면서 또 이게 여러분 서술형 같은 경우에 암기가 돼요.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쓰는 연습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그죠? 실제 답안에 적는 연습까지 여러분 같이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전략은 이제 시험 접수 전략인데요. 속도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기 시험도 접수해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도 보시고, 이제 합격자 발표 나고, 그 다음에 뭐가 빼먹기 쉽냐? 바로 응시 자격 서류 제출 기간. 이거 잊지 마시고, 이 시간에, 이 기간에 맞춰서, 기준, 자격 기준이라던가 이런 거 제출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 접수를 합니다. 그 실기시험 접수할 때 여러분 최대한 빠르게 속도가 생명이에요. 접수 여러분 수강 신청 아니면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 이제 김영훈 콘서트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티켓 잡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열하게 지금 돼요. 전국에서 몰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치열하게 빨리 하려면은 제일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눌렀는데 결제하다가 보면은 자리가 다 마감됐대요. 그러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접수될 수 있게 카드 결제보다는 계좌이체 혹은 여러분 요즘에는 컴퓨터 접수보다 제가 해봤어요. 모바일 어플로 하니까 훨씬 더 빨라요. 카드 결제 해도 될 만큼. 그래서 모바일 어플로 시간 여러분 아시죠? 그 컴퓨터 시간 있잖아요.
어떤 사이트 있으면은 그 사이트의 시간이 언젠지 알아주는 사이트가 있죠. 그죠? 그거 맞춰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 9시부터 접수, 그러면 9시 접수 들어가서 이제 할 수 있게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왜냐면 이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게요. 내 집 가까운데 혹은 내가 시험 보기 편한데 내가 익숙한 곳에 만약에 접수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날 컨디션이 달라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접수가 늦었어. 까먹었어. 그래서 잊어버려 갖고는 예를 들어서 좀 옆 지역에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도 가는 거 일이잖아요. 막 시간 한두 시간 걸려서 갔어요. 뭐 1시간 걸렸다고 합시다. 혹은 뭐 1시간 반 전에 가야 되는 거랑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뭐 1시간 전에 가는 거랑 2시간 전에 나가는 거랑은 여러분 정신 있고 없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점수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여러분 접수할 때 그냥 좀 긴장하시고 시험 보실 때는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접수 여러분 원하는 지역에 빨리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접수하기 전에 미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뭘 보냐? 어디 응시하는 그 시험장 어딘지 그럼 나 어디에 시험 봐야 되는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그럼 어떻게 보나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그때 가서 찾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소 검색할 때도 어떻게 넣어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특정한 지역, 그죠? 그거 맞춰서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그 위치라든가 이런 거 좀 미리 들어가서 좀 보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은 제일 좀 편한 게 뭐냐면은 뭐 기능사 시험은 매월 있잖아요. 거의, 그죠? 거의 매월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거 미리 들어가셔서 한번 보세요. 다른 시험이라도.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니까 그런 걸로 이제 미리 준비하셔서 좀 접수는 치열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까지 이제 2차 시험 어떻게 출제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출제되어 왔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배우락에서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이제 기본 이론, 그 다음에 또 회차별로 기출문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핵심 요약지까지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준비가 되니까요. 요 전략에 맞춰서 배우락 강의 들으시면서 같이 이제 동차 합격하실 수 있게, 그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저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